안녕하십니까. 제13회 학술제 찬반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정다영입니다. 우선 토론에 함께하는 학우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에는 정미리, 정채훈, 주혜민, 반대 측에는 김현수, 어재호, 시별이 학우, 그리고 서기의 김용재 학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인공육 개발은 옳은가인데요. 인공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축을 통해 얻어지는 고기가 아닌 배양 시설에서 동물의 세포를 통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고기를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의견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김현수하고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반대 측의 김현수입니다. 인공육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인공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낙지를 볼 때 꺼려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에 꺼리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인식은 인공육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고기라고 알고 있는 근육과 육질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고 처음 보는 낯선 외관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합니다. 김현수 학우께서 인공육은 일반 고기와 다른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낯설어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찬성 측의 정채훈입니다. 반대 측에서 얘기해 주신 인공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편한 시선이나 인식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이나 인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처음 봤을 때 불편한 시선이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는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의 번데기가 그러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도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계속해서 먹어보고 경험해 본다면 그러한 불편한 인식들이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어보면 익숙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트라우마나 그런 사례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소수의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에서 프랑스 달팽이 요리와 우리나라의 번데기 요리를 예로 들면서 인공육 또한 처음에 낯설지만 경험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 의견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반대 측의 시별이입니다. 찬성 측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육을 섭취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50% 정도입니다. 이것은 기호나 선호도에 따른 퍼센트가 아닌 식품의 안전성만을 따지는 퍼센트입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섭취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0% 정도입니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인공육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찬성 측의 주혜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공육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전자 변형이 된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보시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도 씨가 많은 품종에서 지금의 바나나로 개량이 되었고 다른 과일들도 당도를 높이고 씨를 없애는 등의 유전자 개량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개량이나 개발은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에 맞게 개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나나를 예로 들면서 현재 지금도 유전자 개량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기후에 맞게 개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공육의 인식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의견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반대 측 주장을 맡은 어제호라고 합니다. 저희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혹시 가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까지의 가격 측면을 보면은 인공육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경제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20년 7월 기사에 의하면 인공육 햄버거 패티 개발 비용은 하나로 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 햄버거 패티의 가격이 100g당 2,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인공육을 개발한 다른 업체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기업 멤피스 미트는 이 인공육 미트볼을 만드는데 하나 약 1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투자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기존 축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햄버거 패티를 기준으로 기존 축산업과 인공육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찬성 측의 정비리입니다. 일단 현재 인공육이 기존 축산업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사비트라는 기업에서 2013년 당시 450g당 3,600만 원이었던 인공육 버거의 가격을 2017년 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 3년 만에 2016년 이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에서는 5년 후 실제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 만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인공육이 계속 기술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축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인공육의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육은 기존 축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육을 위한 투자는 지구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미리 학부께서 가격 부분은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축산업의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메탄가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죠. 이 표는 한율과 젖소, 돼지의 분뇨 처리 비용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합이 연간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육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인데요. 그리고 인공육 개발에도 환경적 오염 요소가 존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공육 가공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탄가스보다 대기 중에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가 주장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가 지나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인공육 개발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비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공육 개발보다는 축산업 내 정화 적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어제와 화국께서는 인공육 개발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추가적으로 김현수 화국께서 현재도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 증가 중인데 인공육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축산업 내에 정화 시설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메탄가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가축의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인공육 생산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육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축산업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축산업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축산업은 메탄가스뿐만이 아닌 수질 오염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인공육은 그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반론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인공육의 가격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인공육의 맛과 육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기는 근육 사이에 지방인 마블링이 있어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인공육은 맛뿐만 아니라 육질도 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고기의 씹는 맛을 책임지는 육질은 근육의 다양한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육은 그 육질을 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공육이 과연 고기라고 불릴 수 있을지, 실제 고기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별이야 국께서 인공육의 맛과 육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반 고기는 지방층과 근육이 있지만 인공육은 세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맛이 구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공육이 고기의 맛을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기에도 주사기를 통해 조미료나 지방을 주입하는 것처럼 인공육에도 적용한다면 이렇게 일반 고기처럼 맛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육의 마블링이나 육질 부분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러한 예로 진짜 소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내는 인공육을 도쿄대와 니신 식품에서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미트라는 기업에서 코코넛 오일을 이용하여 마블링을 구현하는 등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인공육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육 개발이 계속한다면 인공육은 실제 고기의 맛과 육질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맛과 육질 개선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 사례로 코코넛 오일을 이용하여서 영양학적으로 접근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산성 측 주장처럼 인공육이 실제 고기의 맛을 구현하여 그 인공육과 기존 육류 시장의 경쟁구도가 성립이 된다면 축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에 관련된 수의사나 가축, 사료, 판매 업자들도 실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육으로 인한 축산업계 실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반대측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내 인공육 기술을 보유한 셀미트라는 기업의 기사를 보시면 현재 토목섬유 분야와 세포생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활용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축산업자들의 실직 문제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공육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측 반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인공육의 맛과 실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찬성 측 먼저 최종 발언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육 개발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육 사업의 개발 효율이 무척 좋아서 기존의 축산업보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육 개발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반대측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본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육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 생산되는 육류에 비해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것, 그리고 또한 기존 축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공육 개발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개발 반대를 주장합니다. 네, 각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 중 환경 문제 때문에 인공육 개발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6 상용화를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로 길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육 기술이 개발되어서 맛과 입질, 외관,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실직에 관한 해결책만 찾으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13회 학술제 3번 토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